수 있어요. 벡터의 내적? 네. 시간 남아 하고. 자, 두 개의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시다.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은 원래 벡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 A 벡터 여기야. 원래 벡터는 여기 있는 벡터야. 두 개의 벡터는 서로 만나지 않는 벡터들이 있어. 하지만 벡터는 평행이동해서 방향과 크기만 똑같으면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다음에 만나게끔 한 다음에 각을 재는 게 요게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입니다. 그럼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은 둔각일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예각으로 표현됐잖아.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은 둔각일 수 있나요? 그럼 벡터하고 벡터의 사이의 각은 180도보다 큰 각이 가능할까요? 180.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이 180보다 클 때가 있을까? 저걸 저렇게 세.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는 항상 0도부터 108도 사이 있는 각만 나옵니다.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정의하고 있네. 앞으로 각각의 벡터의 크기와 벡터하고 벡터에 있는 사이각에 대해서 코사인을 곱함으로써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겠대요.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표기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타의 값이 예각일 때입니다. 세타가 예각이었을 때는 코사인 세타를 사용할 건데 세타의 크기가 둔각이었을 때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로 풀겠다고 뭘 이렇게 말 어렵게 해? 만약에 둔각이라고 한다면 180에서 그 둔각을 빼면 예각인가? 네. 그럼 이 코사인 값이 양수값이니? 1,4,5면이니까 이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근데 이렇게 말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책은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단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스타로 무조건 풀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코사인 스타 값이 1,4,5면이 양수값일 거고 2,4,5면이면 음수값일 거니까 코사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벡터의 내적은 크기 곱하기 코사인입니다. 그럼 벡터의 내적은 사이에 점 하나 찍는 건데 이건 곱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값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벡터의 크기의 값은 벡터가 아니라 그랬잖아. 벡터의 크기의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상수값입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의 값도 상수값입니다. 왜냐면 크기 상수, 코사인 값도 상수. 이건 방향을 갖지 않는 그냥 숫자입니다. 얘네들은 두 개는 벡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중간에 얘네들이 벡터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벡터의 내적은 반드시 숫자입니다. 근데 두 힘이 이루는 방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세타인데 그 세타는 방향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세타는 방향을 표현할 수는 있죠. 세타를 가지고. 하지만 세타를 가지고 크기는 표현할 수는 없죠. 힘의 크기를. 자, 방금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그림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아니 공식은 방금 이렇다고 얘기했잖아.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둘 사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곱해주면 이게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하고 우린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앞으로 산수할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도형상에서 해석입니다. A 벡터하고 B 벡터에 대해서 내적의 값은 자, 이 녀석의 값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기준되는 벡터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지금 이 A 벡터를 기준되는 벡터라고 잡으려고요. 기준되는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햇빛이 기준되는 벡터로 수직인 방향으로 햇빛이 내리쬐다고 했을 때 다른 벡터를 기준되는 벡터로 그림자를 만들었어. 이 그림자를 정사형이라고 하거든. 그림자가 정사형이야, 이름이. 이 비벡터라는 녀석을 기준되는 벡터로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자 생기겠죠? 네. 근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누구야? B 벡터의 크기한테 코사인을 곱한 게 그림자의 길인가요? 이 말이 된 거 맞나요? 기준되는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의 기준되는 벡터로의 그림자를 곱한 녀석의 값이 내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은 지금 어떤 정육면천을 그릴 생각이거든? 네. 이 정육면천은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을 2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정육면천은 모든 모서리 길이의 값 2입니다. 네. 자, 먼저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볼까? 자, 이런 벡터 두 개를 그렸습니다. 네. 두 벡터의 내적값은 누구일까요? 두 벡터의 내적값은 무엇일까요? 45도였죠.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 기준되는 벡터를 이걸로 잡으려고요. 기준되는 벡터를 이걸로 잡으면 다른 벡터를 기준되는 벡터로 그림자를 만들면 되잖아. 햇빛은 이쪽에서 쬐겠지. 기준되는 벡터가 수직인 방향으로 햇빛이 쬐겠지. 그럼 여기 있는 벡터의 그림자는 특히 이 점의 그림자는 여기에 찍히지 않을까?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의 그림자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네. 4네. 네. 저도. 이런 거 맞아요? 네. 이번에는 여기는 이 벡터하고 이거의 내적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기준되는 벡터를 나 같으면 여기 있는 걸 기준되는 벡터로 잡을 것 같은데? 햇빛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점의 그림자는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히나요? 네. 그럼 결국 두 벡터의 내적은 기준되는 벡터의 크기와 그림자의 크기의 곱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2루트이잖아. 2루트 2 곱하기 2루트여서 8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네. 도형상에서 내적은 각의 크기는 크게 염두할 필요 없어요. 산수할 때야 뭐 그냥 숫자로 산수할 때야 각의 크기가 중요한데 도형상에서의 벡터의 내적은 한 기준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기준된 벡터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그 그림자의 길이랑 곱해주면 되거든?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다만 예각이었을 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둔각일 땐 방금 설명한 게 약간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벡터하고 벡터가 둔각이야. 둔각인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기준된 벡터를 이 벡터로 잡았어. 그거의 연장선 위에 이 선과 수직인 방향의 햇빛이 내리쬐을 거 아니야.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요만큼이 그림자의 길이니?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랑 길이만 곱하면 부호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이룬 각은 둔각이면 그림자 자체의 방향 자체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 네. 이거 두 길이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둔각이면 벡터의 내적은 음수값이 나올 거거든. 둔각일 땐 벡터의 값이 음수값이라서 방향이 기준된 벡터의 값이랑 그림자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이건 그림자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림자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그냥 이 두 길이를 곱한 게 벡터의 내적인데 그림자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달아줘야 된다고요.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었을 땐 내적값이 누굴까? 한 기준되는 벡터의 크기랑 다른 벡터의 그림자를 곱할 건데 이 벡터가 수직으로 있으면 그림자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점으로 보이나요? 길이가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럼 0 곱하기 기존의 길이를 두 개 곱했더니 0이겠네요? 평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 벡터의 크기의 값은 3이야. 이 벡터의 크기의 값은 2야. 1이야. 그럼 내적값은 뭐가 되겠어?
아, 그림자라고 하는 값이 어차피 그림자가 지금 요만큼인 거 아니야? 네. 그냥 3 곱하기 1이겠죠? 평행할 때 방향이 반대인 상태에서 평행할 수도 있죠. 마이너스. 크기가 3하고 1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적값이 마이너스 3이겠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한번 좀 볼까?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두 벡터의 크기의 값은 2하고 3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45만 곱하면 돼요.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90을 곱하면 되고요. 2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120을 곱하면 됩니다. 우리는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형연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처음에 배울 때만 살짝 헷갈리지 한두 번 하고 나면은 거저 푸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질문이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값을 내적하라고 합니다. 내적하면 답이 몇일까요? 사인 60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도형은. 자, 기준되는 벡터의 값을 AB 벡터와 AC 벡터 중에 기준되는 벡터를 AB라고 잡을게요. 그럼 AB 벡터의 수직인 방향 햇빛이 내리쬐일 겁니다. 그럼 AC의 그림자는 C점의 그림자 어디 있어? 중점이 찍히겠네? 그럼 그림자 AC의 그림자는 이쪽 방향이니? 네, 2하고 1을 곱해서 그냥 2인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두 번째, AB하고 AM 벡터의 내적값이 궁금합니다. 두 벡터 중에 누구를 기준되는 벡터로 생각하실 거죠? AB. AB를 기준되는 벡터로 잡으면 그림자의 길이 구하기 힘들어질걸요? 구할 수는 있어, 귀찮아질 뿐이지. 네, AM을 기준되는 벡터로 잡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M의 수직인 방향으로 햇빛이 내리쬐을 때 B점의 그림자는 M에 찍히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AM을 두 번 곱하는 거네? 네. 루트 3 곱하기 루트 3입니다. 같은 벡터의 값을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4. 같은 벡터한테 같은 벡터를 그림자를 만들면 어차피 같아질 거고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린 이런 사실을 또 알게 됐네? 어떤 벡터들을 서로 내적하게 되면 이거는 벡터라고 숫자라고. 이건 벡터가 아니라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은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하게 되면 그냥 크기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공식처럼 연산하게 됩니다. 같은 벡터를 두 개 내적한 녀석은 어차피 코사인 빵의 값이 1이잖아. 네. 코사인 빵이 1이니까 두 같은 벡터를 내적한 녀석은 크기의 값의 제곱으로 표기할 겁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AB 벡터하고 BM 벡터를 내적하라고 합니다. 답이 뭘까요? 이쯤 되면 바로 말해도 되는데 AB 벡터하고 BM 벡터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기준되는 벡터를 BM 벡터로 잡으면 BM 벡터의 크기는 1이죠. 근데 AB의 그림자는 이쪽 방향이지 않아? 그러니까 답이 뭐냐고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AC라는 벡터가 있고요. AC 벡터하고 BC 벡터가 있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값이 필요합니다. 기준되는 벡터의 값을 BC로 적겠습니다. 그럼 그림자는 A의 그림자 M에 찍히니까 절반인가? 방향 같죠? 2 곱하기 1인가요? 세 번째 건 AM 벡터의 값이랑 BC 벡터의 값을 내적하고 싶습니다. AM 벡터하고 BC 벡터를 내적한 녀석은 누구죠? 수직이면 내적값이 무조건 뭐라고요? 빵이라고요? 어차피 기준되는 벡터 BC 벡터 했을 때 AM의 그림자는 빵이니까요. 자, 이제 도형상에서 해석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은 산수가 훨씬 쉽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을 하라고 하는데 평면 벡터의 종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내적할 때는 x좌표끼리 곱한 녀석과 y좌표끼리 곱한 녀석을 더하기만 하면 된대요. 물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명도 하긴 하거든. 증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 순서상으로 주어졌을 때 연산이 되게 쉽습니다. 마이너스 3의 값이랑 8의 값을 더했으니까 5인가요?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벡터의 내적은 순서상으로 주어져 있으면 연산이 아주 쉽습니다. 방금 전에 벡터의 성분이 주어져 있을 이걸 한번 봐볼까? 나중에 논술할 때 필요하면은 설명해 드릴 건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그닥 필요 없어가지고 여기는 OA 벡터의 값의 종점 좌표가 A1, A2
OB 벡터의 종점이 B1, B2입니다. 그런데 지금 AB 벡터의 크기의 값은 AB 벡터의 크기의 값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지? AB 벡터의 크기가 뭐랑 똑같다 그랬지? 같은 벡터의 내적값이 크기의 제곱이었나? A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어차피 AB라는 선분의 제곱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좀 특이하게 구한다. AB의 제곱의 값은 AB의 제곱의 값은 AH의 제곱과 BH의 제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과점서의 거리를 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OA-OH라고 표현했다고요. AH를. 그 다음이 BH의 값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나요? 이건 선분의 1을 빼가지고 제곱했고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된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식을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OA 벡터, OB 벡터의 2배 녀석의 값이 이렇게 뭐 나오네. 난 여기까지 그냥 산수만 한 과정인데 생략했습니다. 설명을. 그걸 성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과점사의 거리로 표현한 게 이게 왼쪽 좌변값이죠. 우변값도 정과점사의 거리죠. 그거 대충 이항해서 정리하면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로 출제된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만약에 기출문제 중에 저게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으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분으로 주어진 내적의 문제가 나오면 그 녀석은 거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전 학교들이 있어요. 상위권 학교는 이런 거 가지고 산수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하위권 학교들 논술 문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산수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AB 벡터가 있는데 AB 벡터의 내적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자, 내적 구했습니다. 내적이 누구예요? 이게 내적이라고요? 따라서 x가 누구라고요? 나 막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두 번째 녀석의 값은 A 벡터의 크기의 값이 루트 13이라고 하거든? 그럼 A 벡터의 크기의 값이 루트 13이면 A 벡터 크기의 제곱의 값은 A 벡터 내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X좌표 A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적한 녀석 A 두 번 내적한 녀석은 X좌표끼리 더한 녀석 곱한 거와 Y좌표끼리 곱한 녀석을 더한 게 이게 내적값이라고요? 근데 A 벡터의 내적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X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군요. X의 값이 누구지? X는 4? 네, 양수값은 4밖에 없네요. 4를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성분은 2,3, 뒤에 거의 성분의 값은 3,-1이죠. 내적하라고 합니다. 3인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내적의 값은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내적은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내적은 실수배 성립합니다. 교환, 분배, 성립합니다. 자, 다음에 있는 걸 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부터 이제 잘 봐봅시다. 처음에 배울 때 보통 학교 시험을 보면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학교 시험 통해서 몇 문제를 풀고 나서 연습에 대해서 자기가 체득으로 되는 편인데 한두 번 설명을 듣고 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오히려 연습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너희도 아마 당장 센 수학 문제 풀 때 문제가 발생할 거야. A 벡터의 크기하고 B 벡터의 크기하고 내적값이 주어져 있어. 근데 문제가 이 값을 구하래. 내가 지금 아무 설명도 안 했고 너희라면 어떻게 풀래? 이거 세 개 값을 준 다음에 이거 구하라고 하거든. 밑줄 친 거? 너희 지금 쌤이 알려주지 않았잖아. 혹시 계획이 있나요? 방금 직접 문제 풀 때 한번 했는데 직접 문제는 선생님이 이거밖에 없었거든? 제곱했냐? 얘는 지금 제곱이 없거든. 크기의 값에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A 벡터 플러스 3B 벡터의 값을 제곱한 녀석을 어차피 크기니까 양수값일 거 아니야. 근데 제곱한 녀석을 구하면은 나중에 루트만 씌우면 되겠네, 답에? 그리고 양수값을 답이라고 하겠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같은 벡터의 크기의 값을,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이 나온 거는 같은 벡터의 내적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게 되면 크기, 그냥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요? 근데 벡터는 실수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쓸 수 있거든? 지금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여기까지 이해된 건, 아니,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원래부터 이거였지? 자, 이 녀석의 값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벡터는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연산하려고요. 그럼 첫 번째 거 곱한 녀석의 값은 4a 내적 a, 6a 내적 b, 6a 내적 b.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9b 내적 b인가? 근데 그 중에 이 녀석의 값이 뭐라고요? 같은 벡터끼리 내적한 녀석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크기의 제곱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했습니다. 3하고 4하고 5의 값 대입할 생각입니다. 3 대입했더니 36, 5 대입했더니 60, 4 대입했더니 144인가요? 204, 240? 240이면 우리가 구한 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을 해, 빨리 말을. 나 하기 싫어. 지금 240 루트 씌운 걸 고민하고 있다고? 쩐다. 4로 나누기 했더니 60, 또 4로 나누기 했더니 15. 그래서 이걸 안 해준다고? 이것들 졸라 게으르네. 자, 이번엔 내적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적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보니까 이걸 제곱해서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다. 이 녀석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이제는 대충 이렇게 선생님 써도 이해되지 않을까? 한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같은 벡터끼리 내적한 건 제곱이라고 쓴 거고요. 다른 벡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값이 지금 81입니다. 대입했습니다. 25-4 내적. 그 다음 3 대입했더니 36. 61을 이용했더니 20. 마이너스 5인가요? 되신 거 맞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를 제곱한 거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이런 거 만났을 때 제곱할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버벅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좀 시간이 지나면.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벡터의 내적에 대한 공식은 벡터의 크기들을 곱한 다음에 사이값에 대한 코사인 값을 가지고 구하는 게 벡터의 내적입니다. 근데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고 싶다면 벡터와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고 싶다면 크기분의 내적의 값이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을 요 값이 우변값이 양수값이면 세타는 예각인 거고 우변의 값이 음수값이면 세타는 둔각이 되겠네요. 자,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크기분의 내적값을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각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연습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서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를 알고 싶습니다. a 플러스 b라는 벡터와 a 마이너스 b라는 벡터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지금 필요한 상태거든? 서연아. 네. 자, 그래서 일단은 a 플러스 b의 성분을 좀 구하려고요.
4,인가? 네. a 빼기 b의 성분의 값 2,6인가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벡터하고 벡터 사이에 각이 필요하니까 크기 값들을 쓰려고요. 앞에 건 크기가 누구야? 뒤에 건 크기가 누구예요? 내적하려고요. 내적하면 누구죠?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 남나? 네. 따라서 세타의 값 몇 도라고요? 45도죠?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AB 벡터가 있습니다. AB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는 45도라고 합니다. 그때 양수 x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코사인 4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크기분의 내적으로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의 크기 값은 루트 5입니다. 두 번째 거 크기 값은 1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내적 값 구했습니다. 내적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x인가요? 좌변 값이 루트 2분의 1인가요? 대각선끼리 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네요. 제곱한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할까? 제곱했습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여기다 분모값을 제곱한 1을 곱했습니다. 분모값을 제곱한 거 곱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자, 벡터가 수직일 때는 내적값이 빵입니다. 평행했을 때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고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서 벡터들을 수직일 때하고 평행할 때 x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연산 논술 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 산수여서 여태까지 논술 시험 보러 가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는 경우는 없거든. 이거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런 녀석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냥 산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초 연산입니다. 지금 수직이라고 합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난 내적값이 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얘가 성분이 누구죠? 맞나요? 얘가 성분이 누구죠? 성분 맞게 잘 구했나요? 주어진 녀석의 내적값이 수직이기 때문에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했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녀석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9x의 값이 4인가? x의 값은 9분의 4예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두 벡터가 평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행하려면은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놓고 풀어서 상관없겠다. 뒤에 있는 녀석이 실수배 해가지고 앞에 거 또 실수배에서 또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k배에서 똑같다고 해도 되거든. 하지만 평행하다고 한다면 내적값이 마이너스 아까 방금 전에 내적 했었는데 에이씨 멍청이 살릴 수 있나? 살아나 됐어. 이게 지금 내적값이죠. 내적값과 크기의 값이 똑같은 데나 평행했을 때는 평행하면은 A 내적 B라고 한 녀석과 지금 이런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게 이게 내적 공식인데 평행하면 녀석의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0도 아니면 180이니까. 이해된 거 맞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누구누구 있는 거지? 야, 이거 산수 불편하다. 그치? 산수 불편하지? 그럼 내적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양변 제곱에서 x값 구하는 것보다는 실수배에서 똑같다고 놓은 게 훨씬 편하겠다. 평행할 때는 실수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같습니다. 마침 어저께 설명한 건데 어제 설명한 녀석 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볼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실은 요점이거든? 벡터들만 사용해서 등호를 표현한 거. 벡터만 들어있는 등호의 식.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우리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A점
B점, 직선 위는 P점. 두 녀석의 관계는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으면 AP 벡터의 값이랑 AB 벡터는 평행한 거죠. 평행하면 실수한 관계 있죠. 서연이 왜 수업을 또 안 듣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었잖아, 이년아. 자, 이 녀석은 어딘가 원점에 잡혀 있을 때 원점에서 P점으로 가는 벡터 빼기 원점에서 A로 가는 벡터를 표현했습니다. T 곱하기 OB-OA로 표현했습니다.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OP 벡터의 값은 네, TOB 벡터하고 1-TOA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의값은 1. 영상 봤네? 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좀 다르게 표현하거든? 어저께 했던 건 이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AB 벡터랑 평행한 벡터가 있다고 친다면 네, AB 벡터랑 평행한 벡터입니다. 그러면 AP 벡터랑 내가 이걸 U 벡터라고 얘기할 거거든? AB 벡터랑 평행하면 직선하고도 평행하겠네? 네, 이해되나요? 직선 AP랑 근데 이 벡터는 AB랑 평행하기만 하면 돼. 아무 데나 써도 돼.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 AB랑 그냥 평행한 벡터야. 네. AB랑 평행하면 직선과 평행할 테고 이 벡터의 이름은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불러. 시험 문제가 방향 벡터가 누구 이렇게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방향 벡터는 직선과 평행한 벡터야. 그러니까 지금 AB랑 평행한 벡터고 AB랑 평행하니까 AP랑도 평행하겠네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OP-OA 이거야. 실수배가지고 TU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네. 네. 그러면은 종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위치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P 벡터. 이게 지금 P 벡터입니다. 이게 방향 벡터입니다. 요게 A 벡터입니다. P, OP 중에서 P점의 자취. 이게 P점의 종점이거든? P점의 종점의 값을 알 수 있는 벡터로만 표현된 방정식입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직선에 P점이 놓여져 있는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방향 벡터의 실수배한 거고 지나는 점의 좌표만 더해준 거 아니야? 지금 증명해드렸고 이해는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지금 요거 아주 단순한 거 산수 좀 하려고 하는데 고전에 또 귀찮은데 또 하라고?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방금 저희는 벡터로만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이었는데 지금은 순서상으로 표현하려고요. 식으로 직접 쓰려고요. 방금 전에 건 벡터 방정식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알던 방정식 XY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A점의 좌표는 X1, Y1입니다. P점 좌표의 값은 XY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의 벡터는 여기서 문자를 뭐라고 쓰냐? U1, U2라고 얘기하네. 이게 방향 벡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P 벡터의 값이랑 U 벡터는 평행한 걸 알고 있습니다. U가 방향 벡터니까요. 네. 그럼 실수하면 똑같은 거니? AP 벡터의 값은 순수상으로 누구지? X-X1, Y-Y1이 AP 벡터인가요? 네. 그래서 실수한 게 있다고 얘기하려고요. 그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네. T의 값은 U1분의 X-X1인가? 네. U2분의 Y-Y1이 둘 다 T인가요? 그때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네?
이거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하면 니네가 알던 중2 때부터 했던 그 직사각형이 나와. A점 좌표를 지나고 얘가 만약에 U1분의 U2의 값은 원점하고 이 종점 사이의 기울기인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X의 변형분의 Y의 변형이 이 직선의 기울기인 거 아니야? 기울기 알고 지난 점 알고 그 직선이라고 이게. 정리만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니네가 알던 직선 그대로 나옵니다. 요점은 방향 벡터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방향 벡터의 값들 두 개는 분모에 쓰는 거네. 지난 점은 x에서 x좌표 빼주고 y에서 y좌표 빼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게 한 점 좌표를 알고 있고 방향 벡터를 할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선의 방식 배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배우잖아. 그때 기울기 만들어서 푸냐? 기울기 만들어서 풀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식 제일 처음 배울 때 방향 벡터를 안 줬어. 직선이 두 점만 지난데 우리가 방향 벡터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냥 AB 벡터를 방향 벡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x2-x1 네, y2-y1의 값을 방향 벡터로 만들면 되겠다. 그럼 직선의 방식은 방향 벡터의 값은 분모에 분자의 값에는 x에서 x좌표 빼기 y에서 y좌표 빼기 여기는 x2, y2를 대비해도 상관없겠다. 지나는 점은 x2, y2 지나니까. 방향 벡터는 분모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녀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아주 유치합니다. 첫 번째, 이 점을 지나고요. 방향 벡터가 알고 있습니다. 분모에 방향 벡터 쓰세요. 분자의 지난 점 빼세요. y는하고 정리할 필요도 없어. 자,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거라고 합니다. 직선 구하라고 합니다. 1분의 x-2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1가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자, 또 연습해. 다음에는 직선을 구하세요. 아, 문제가 심각하다. 3분의 x 플러스 4 빵분의 y 마이너스 7이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모에 빵 되는 녀석은 정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등호를 사용한 이 식은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생각하면 되잖아. 어떤 점이 마이너스 4,7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3, 빵으로 가는 벡터는 이쪽으로 가는 벡터잖아.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y는 7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우리는 분모가 빵 되는 녀석만 그냥 빵이라고 쓰면 되는 거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방향 벡터 0,입니다. 원래는 0분의 x-5 2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쓰겠다고? 분모가 빵이면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분자만 빵이라고 쓰겠다고? 아니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마이너스를 지났는데 방향 벡터의 값 0,2로 가는 벡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선이라고요? x의 값 5라고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선생님이 지금 직선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한 직선, 이런 직선, 한 직선, 이런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의 크기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예각이야, 동각이야? 그럼 코사인 스타의 값을 알고 싶다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를 알고 싶다면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나요? 앞에 거를 이걸 U벡터, 저걸 V벡터라고 한다면 크기분의 내적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니네가 설정한 방향 벡터가 이러면 어떡하냐? 이러면 두 벡터 이루는 각은 예각이야, 동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보통 예각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은 요게 지금 U벡터, V벡터라고 한다면 크기분의 내적 중에 크기의 값은 항상 양수값일 거지만 분자 있는 녀석의 값 음수값이겠네. 내적값이 동각이니까. 그럼 코사인값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절대값만 씌우면 되지 않나? 벡터하고 벡터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한다면 절대값 씌우면 안 되거든? 근데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음수값인 것들 다 양수로 만들어서 예각을 구해야 돼. 너희가 설정하는 방향 벡터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이게 예각을 이룰지 둔각을 이룰지 니네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수식만 주어져 있고 수식에서 니네가 방향 벡터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을 재려고 하는데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각의 크기가 예각이 나올 수도 있고 둔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라고만 답을 써야 돼. 그래서 반드시 직선과 직선과 이루는 각은 절대값을 씌워서 세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 두 개의 직선을 이루는 예각 크기를 알고 싶습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예각 크기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식을 보고서 방향 벡터 값을 잡으면 되겠네. 자, 두 개 앞에 있는 직선 방향 벡터 누구야? 분모 있는 숫자 방향 벡터니까 앞에 건 방향 벡터 1,1인가요? 네. 두 번째 방향 벡터는 3,1인가요? 네. 두 방향 벡터의 각의 크기를 알고 싶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 구했습니다. 루트 5 곱하기 루트 10분의 내적이었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면 세타가 누구라고요? 4분의 파인가요? 네. 근데 사람마다 이 식을 이렇게 쓴다고 다른 거 있어? 똑같은 거죠. 방향 벡터의 값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분모에 있는 값은 크기는 변함이 없을 거야. 내적값이 달라지겠네. 그럼 뭐 하자고요?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워가지고 그래서 4분의 파이가 예각이라고 이 답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이기 때문에 예각의 크기를 구하기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필요합니다. 예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향 벡터의 값이 2,1이고 방향 벡터의 값이 7, 마이너스 9인가요? x 앞에 부호는 다 플러스인데 이거 혼자 순서만 바꿔 쓴 건가요? 마이너스를 분모에 보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각의 크기를 코사인 스타 값을 구한 중이거든? 크기 값이 루트 5 곱하기 이거 못하겠어. 63, 81 아니지 60몇 미쳤냐? 49, 81 49에 81이요. 130이야? 49, 80, 30. 분자 있는 녀석의 값이 내적 값이 14-9니까 5야? 네. 루트 5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135로 나눠주면 누구야? 135로 나누라고. 26? 네. 그럼 루트 26분의 1인가? 근데 이 녀석의 값은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직선과 직선이 이룬 각의 크기 세타가 예각이래. 답은 코사인 스타를 구하래. 예각이니까 답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지.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답해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직선의 평행과 수직. 똑같아.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었을 때는 내적값이 빵. 평행할 때는 실수배로 푼 게 아까 평행했던 것 같은데 아까 중간에 문제 풀 때 쌤이 내적의 값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의 값으로서 표현했을 때는 양변 제곱에 대한 산수의 불편함이 있는데 평행할 때는 실수배로 푸는 게 훨씬 편해. 평행할 때는 실수배로 풀고 수직이었을 때 내적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산수가. 다음에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이 또 다른 직선과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 그릴까?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그 직선은 A점, B점을 지나. 근데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은 수직이라며.
그럼 내가 지금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평행 벡터가 누구라고요? 3, 3,1 이게 평행한 벡터라고요? 네. 그런데 AB 벡터는 누군데요? 아,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수직인지 알겠다. 이 두 개 벡터는 관계가 수직인 거지. 맞나요? 두 벡터의 관계는 수직이고요. 수직이니까 내적값이 빵입니다. 9-3이 플러스 A-5의 값이 빵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4A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녀석은 이번에는 벡터의 수직이 되는 선. 여기가 A점입니다. 네. 여기가 P점입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난 이게 궁금합니다. 난 얘가 궁금한데 뭘 알려주냐면 벡터의 수직인 선을 알려줍니다. 이 벡터는 아니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알려줍니다. 이 벡터의 값은 h라고 묘사하겠습니다. 이 문자들은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직인 벡터는 왜 접선과 수직인 선이 뭐야? 접점에 접해서 접선과 수직인 선의 이름이 뭐라고? 법선이라고? 그런데 수투 미적분까지는 법선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다가 기하에선도 법선을 사용한다. 그지 같은 것들이. 이 벡터의 이름은 법선 벡터라고 불러. 직선과 수직인 벡터는 법선 벡터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AP 벡터의 값이랑 H 벡터의 값은 내적값이 빵이겠네, 수직이니까? 네. 두 개는 내적값이 빵일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은 OP-5A니까 위치 벡터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벡터로만 표현한 방정식인가요? 이 직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A점 좌표의 값은 x1, y1이라고 하고 P점 좌표의 값은 xy라고 하고 법선 벡터의 값을 a, b라고 한다면 얘가 x-x1, y-y1인가요? 얘는 ab인가요? 그랬더니 a 곱하기 x-x1 b 곱하기 y-y1이 얘가 A점 좌표 x1, y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ab가 되는 직선의 방식인 거네. 그럼 법선 벡터의 값은 x 앞에 있는 계수와 y 앞에 있는 계수 가지고 법선 벡터를 구하면 되겠네. 수직인 벡터의 값은 계수를 보는 거고요. 방향 벡터의 값은 분모를 보는 거였냐? 얘는 방향 벡터였고요. 이 녀석의 값은 법선 벡터라고요. 분모값은 방향 벡터, 평행한 벡터, 계수의 값들은 수직인 벡터. 자, 새로운 산수니까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법선 벡터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4가 되는 직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법선 벡터의 값은 앞에 쓰세요. 여기다 지나는 점 쓰세요. 이게 끝입니다. 법선 벡터가 있습니다. 직선은 이 벡터랑 수직이라고 하니까 이게 법선 벡터고요. 2 쓰고 x-5, 마이너스 3 쓰고 y 플러스인가요? 이런 거 맞으세요? 자, 다음에서 A점, B점을 지나는 직선을 평행하면서 3, 마이너스 8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그냥 대충 풀란 얘기네.
A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고?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AB를 지나는 게 아니지. 내가 찾는 직선은 3,-8을 지나는 거죠. 여기서 방향 벡터만 만들라는 얘기예요? 방향 벡터 만들었습니다. 방향 벡터가 누군데요? 아무거나 얘기해 빨리. 이씨, 아우, 이씨, 방향 벡터 누구냐고. AB 벡터를 방향 벡터로 잡는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3이 방향 벡터인가요? 직사방정식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 3,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8인가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5,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이 직선에 평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평행하다고? 아니, 그럼 기울기 누군데? 아, 이건 중학교 3학년 중2 수준으로 그냥 풀면 안 되나? 대충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평행이니까 x 앞에 거 y 앞에 거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근데 5하고 마이너스 6 대입했어. 15, 12, 27 빼야지 성립해요? 혹시 이렇게 풀면 훨씬 편한 거잖아. 다르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누구야?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오른쪽 두 칸 위로 세 칸 가는 그런 방향 벡터를 가지겠네? 이거 방향 벡터야. 2분의 x-5, 3분의 y 플러스 6? 이거 대각선끼리 곱하면 이거 나와. 되는 거 맞나요? 144. 이것도 너무 기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아, 원의 방식 정도 남아있으려나? 자, 다음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리지 말고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다. 자,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 길의 일정한 게 원이잖아. 한 정점의 좌표로부터 떨어진 길의 일정한 점의 좌표가 원입니다. A점 좌표의 값을 정점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서 R만큼 떨어진 점들이 다 P점입니다. A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게 다 P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점하고 A점 사이의 거리가 P점하고 A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한 게 원인가요? 얘는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또는 원 안에 요만큼 길이의 값을 크기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니? 네. 이것 자체가 같은 벡터의 내적값이죠? 이런 거 맞으세요? AP 내적 AP라고 이게. 그러니까 반절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 원의 방정식은 벡터의 크기값 일정하다고 AP 벡터의 크기값 일정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 지름의 한 끝점 지름의 한 끝점 좌표를 세면 AB라고 한다면 지름의 한 끝점 좌표를 AB라고 하고 이 원 위에 있는 P점의 좌치를 알고 싶어. 그런데 A에서 P로 가는 벡터하고 B에서 P로 가는 벡터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지? 두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고. 원주각으로 수직인가요? AB가 지름의 한 끝점이라면? 그렇다면은 문제가 AP 벡터의 값이랑 BP 벡터의 내적값은 빵 나오겠지? 그럼 써있는 녀석의 값이 P-A 벡터 내적 P-B 벡터의 값의 내적이 빵이라는 식으로도 원의 방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식을 만나면 P점의 좌치가 A점과 B점이야. 지름이 한 끝점인 원 위의 점이 P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 페이지 나왔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힘내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는 안 풀어드리고 센수학 풀어온 다음에 센수학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자마자 바로 나왔네? 그죠? 뭐라고요? A점, B점이 질량 끝점이 되는 원이라고요? 그냥 원의 방식 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구해? 중심이 누군데요? 지름 길이를 구하려고 4칸 떨어졌으니까 4루트이고요. 반지름은 2루트인가? 하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XY로 놓고서 중심좌표 P점 좌표, 아니, 원 위에 있는 P점 좌표 XY라고 적으세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AP X 마이너스 U 자꾸 컴마를 괄호를 치고 난리. 마음이 급하니까 안면도가 나를 부른다. 이게 빵이라고요? 네. 이거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이거 나옵니다. 네. 다 했어.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모자란 대신에 어떡하지? 더 많은 거 해야 되는데. 양을 얘기하시는 거 유형을 얘기하시는 문제 유형을 더 풀어줘야지 니네가 센수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자, 내적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직선의 방식, 원의 방식 이런 것들은 실은 중3 때 실력, 고1 때 실력만 가지고도 바꿔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중3 때 직선의 방식, 고1 때 직선의 방식, 고1 때 원의 방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어. 대충 통과로 풀 수 있어. 문제되는 거는 도형상에서 내적에 대해서 소화하는 게 요게 좀 껄끄러워. 지금 그림은 위에 거는 정삼각형이고 밑에 거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 한 변이 다 2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그런데 문제 얘기한 거는 BA 벡터하고 BP 벡터의 내적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P점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네. 아니다. P점은 삼각형 위를 왔다 갔다 하나 보다. P점은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해. 네. 그럼 도대체 P점이 어디 있을 때가 내적값은 최대가 되는 거고 어디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언제가 최소야? 최소값이 누군지 혹시 알아? 나는 알겠는데. 최소는 있을까요? 맞아. 최소는 A 했을 때가 최소야. 네. 그럼 최대는 어디 있을 때가 최대야? 자, 기준되는 벡터의 값을 니네가 B 벡터를 기준되는 벡터로 잡자. 이거 기준되는 벡터. 그러면은 BP 벡터의 값을 기준되는 벡터로 그림자를 만들 거 아니야? 그 그림자의 길이의 값이 이 그림자의 길이가 길면 내적값은 클 거고 그림자가 짧으면 내적값은 작은 걸 거 아니야? 그럼 P점 좌표 여기 위에 있으면 내적값은 무조건 최소인 거 아니야? 그림자는 무조건 여기에 A점이 찍힐 테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여서 4가 최소값이야? 근데 최대값은 P의 값이 어디 있어야 최대가 돼? 여기 있어야지 그림자의 길이가 제일 길겠네. 저기 여기 2, 여기 루트 3. 이게 최대값이겠네. 요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야지만 선생님 조금 더 연습을 시켜드려야지만 니네가 문제 풀기 수월할 거거든. 자, AD 벡터의 값이랑 BC 벡터의 벡터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벡터인가 봐. 이 AD 벡터하고 BC 벡터인가 봐. 그런데 한 변의 길이의 값이 6인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쳤다면서. 여기 조그만 길이의 값 2라고 하는 것 같거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현명할까? 얘가 순서상으로 바꿔서 푸는 게 제일 현명해. 순서상으로 바꾸려고요. 축을 잡아야 되겠네. 어디를 원점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을까? 난 여기가 원점이 되게끔 할래. C가 원점이 되게끔. AC 이렇게 X축, Y축 잡으려고요. 그럼 점의 좌표 4개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크기분의 내적으로 코사인값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점의 좌표는 C점 좌표를 원점으로 잡았어. B점이 누군 줄 알아? 1,2. 그러겠네. 조그만 거 높이의 값이 루트 3이니까. 그럼 A점은 좌표의 값은 0, 루트 3일 테고. D점 좌표의 값은 누구지? 4. 끝났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D 벡터가 궁금한데 AD 벡터가 누구죠? 종점 빼기 시점? 그 다음 BC 벡터의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두 벡터에 대해서 코스 크기분의 내정만 구하면 돼요? 지금 벡터 사이각이야. 직선 사이각 아니야. 직선 사이각이면 절대값 씌울 거야. 벡터 사이각은 절대값 없어. AD 벡터의 크기가 누구예요? 얘는 크기가 누구예요? 4. 내적값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6인가? 네. 그래서 2루트 19분의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그럼 둔각이겠네. 우린 코사인만 구하면 되는 거였나요? 유리원은 생략했습니다. 이된 거 맞아요? 요 정도에서 틀려오면 틀린 거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